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M과 뭐 DAP 외부 기계가 있다. 그럼 1번부터 5번은 OM 소리를 입력을 해버리고 6번부터 10번은 이제 외부 DAP를 이제 입력하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튜닝을 이제 한 번씩 가끔 또 추가로 6개월이나 한 번씩 오실 때가 있죠. 그러면, OM 기기에다가 뭔가 소리를 좋게 하려고 막 만지고 있으면, 이 고음이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대신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밀하고 정밀한 소리,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질감 이런 거 말고 정말 세밀하고 정밀한 느낌, 질감은 떨어지더라도 해상도 있는 소리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OM은 그것들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도 그거는 좀 부족하지만은 이제 OM이라도 자꾸 이제 DSP를 만지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테이지를 넓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세밀하고 정밀하지는 않아도 스테이지는 조금 더 멀리 넓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튜닝한 수준에서 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OM을 해가지고 튜닝을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스테이지를 이제 좋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터치 해가지고 뭔가 볼 때도 이거 돌릴 때 숫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 볼륨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좋겠죠. 그거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쓰다가 이게 이리 들어갔는데 이게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는데 내가 팔이 좀 빨리 안 간다, 갈락하니까 막 이래야 된다, 이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때 또 떼모 되니까.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디렉터가 장착을 완료했고, 결국 이 디렉터가 이제 볼륨도 써야 될 수도 있고, 볼륨.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헤더 유닛, 과거에 우리 CD 들어가는 헤더 유닛과 같은 오디오 시스템 전체 컨트롤을 이제 하는 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당하게 볼륨을 한 90% 올려놨고, 이제 여기서 볼륨을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또 핸드폰을 또 거치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갈 DAP 플레이기 볼륨도 요 핸드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볼륨이 된다 했습니다. 트랙 선택되고. 그러니까 볼륨은 꼭 여기서 안 해도 되죠. 블루투스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서 볼륨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 볼륨감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 볼륨감이,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고 해서 그대로 두고 이제 소스 선택할 때 쓰는 수준으로 하면 되겠죠. 색깔도 여기에 뭐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전압 볼테지 노는 기능도 있고, 여기서 화면을 또 뒤바꾸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전압이 나와 있어도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몇 번 그 메모리가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게끔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얼핏 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 붙어 있는데, 요즘에야 뭐 이런 TV 이런 것도, 모니터도 옛날에는 다 매립인데 지금 툭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이것도 뭐 이 차에 뭐 옵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디렉터 장착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렉터를 사용하기 좋은데 장착을 할 겁니다. 차주가 원하는 위치는 쓰기 편한데 요 위치를 말했습니다. 통상 요런 부분에,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런 부분에, 그러면 뭐 몇 번을 선택했는지 일이 해야 되고, 핸들을 살짝 돌렸을 때는 보이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차는 또 이쪽 위에 달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디렉터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OEM 소리가 이렇게 주행 중에 가족들하고 사람들하고 타고 다닐 때는 뭐 선택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아무튼 전반적으로 OEM 소리도 튜닝을 잘 해놓으면 듣기 좋습니다. 근데 OEM 소리의 가장 어떤 사운드 모듈을 장착하든
아니면 그 하이 출력이 그대로 들어가든 OEM 소리는 선명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디오 시스템의 규모가 이게 DSP 앰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외부 별도의 프로세서 전용을 넣고 외부 앰프를 좋은 걸 넣고 배선 선재 좋은 거 넣고 스피커도 좋은 거 넣으면 어느 정도 OEM 소리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DSP 앰프 가지고 우프 앰프만 추가로 넣었을 경우에 통상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OEM 소리가 그렇게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선명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선명도라는 것이 이제 미드레인지 하이 소리의 그 해상도, 세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한 느낌, 이것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DAP 기계를 추가로 한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확 됩니다. 이건 좀 촬영할 동안에 좀 내려놨고, 이것도 손님이 제 이제 유튜브 영상 보고 오시기 전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한 2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게 오디오 달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뭐 다른 영상 보면서 요것도 사고 제 영상 뭐 유튜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여기 다 구상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DAP 기계를 탁 이제 바꿔치기 해보고 OEM을 탁 바꿔치기 해보면 소리를 이 디렉터 여기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EM과 뭐 DAP 외부 기계가 있다. 그럼 1번부터 5번은 OEM 소리를 입력을 해버리고 6번부터 10번은 이제 외부 DAP를 이제 입력하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튜닝을 이제 한 번씩 가끔 또 추가로 뭐 6개월이나 한 번씩 오실 때가 있죠. 그러면 OEM 기기에다가 뭔가 소리를 좋게 하려고 막 만지고 있으면 이 고음이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좀 안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뭐 대신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밀하고 정밀한 소리,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뭐 질감 이런 거 말고 정말 세밀하고 정밀한 느낌, 질감은 떨어지더라도 해상도 있는 소리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OEM은 그것들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도 그거는 좀 부족하지만은 이제 OEM이라도 자꾸 이제 DSP를 만지고 듣고 하다 보면 스테이지를 넓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세밀하고 정밀하지는 않아도 스테이지는 조금 더 멀리 넓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튜닝한 수준에서 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OEM을 해가지고 튜닝을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스테이지를 이제 좋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DAP만 가지고 OEM도 있고 DAP만 있을 때 보통 DAP로가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DAP에서 OEM보다 소리가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튜닝 하는데 좀 덜 애로 사항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고음도 좀, 잘 노는 것 같고 미드레인지도 선명하게 노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고생이 덜 서럽죠. 고생스럽지 않고 좀 어느 정도 편리하게 이제 세팅이 되죠. 그런데 이제 OEM 이 DAP 앰프만 가지고 이제 튜닝을 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앰프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OEM도 소리 잘 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자동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이제 앰프에서 이게 사운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앰프의 능력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면 보내주는 헤더 브레이기가 고급 기계면 극복이 된다는 이제 의미도 되겠죠. 근데 그 국한된 어떤 그 능력에 순정 OEM 헤드 유닛에 그 재현되는 소리도 선명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운드 강모드를 따라딱 하더라도 이 국한된 그 어떤 능력의 DAP 앰프가 이게 뭔가 우리가 질 좋은 사운드로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 OEM 기계로 갖고 튜닝하는 경우는 잘 없죠. DAP가 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OEM 기기가 얼마나 나쁜지, 재현이 잘 안 되는지를
실감나게 이렇게 느끼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차주도 마찬가지고 직접 튜닝하는 사람, 샵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 정도 OEM도 우리 잘 내보자 하면서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DAP 프로세서에 사제 앰퍼 좋은 거를 여러 개 붙이면 그거는 시스템 규모가 있고 가치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DAP도 소리 잘 나야 되고 OEM도 소리가 잘 나야 되니까 당연히 OEM 갖고도 튜닝하기도 하는데, DAP 앰프만 있고 우프 앰프 추가 정도 기본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외부 기기가 있을 때는 이 OEM 헤더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튜닝은 잘 안 하죠. 그 시간에 이 DAP 소리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승화시키는 게 더 맞으니까, 또 차주도 DAP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차주분들 가만히 보면 이 DAP보다 OEM을 많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주분이 튜닝을 할 때 나 DAP도 한 판 해주고 제대로 된 튜닝, OEM도 한 판 해도 일되면 이제 막 한 판이라 하는 게 이제 하루를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 뭐 한 시간 이거 깔짝거리는 거 말고, 이 아무리 이거 노숙한 노련하게 이렇게 DAP를 만지고 열린 기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확연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내려면 현재 이 시스템, 이 차에 이 스피커와 이 DAP 기기가 발휘하는 그 수준을 캐치하는데도 이미 한 2시간은 걸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캐치를 잘 해야, 이놈의 성질을 잘 알아야, 이놈의 현재 이 OEM 기계에서 고음의 능력, 중음의 능력, 뭐 중저음의 능력, 우프의 능력을 면밀히 이제 우리가 관상을 쫙 보듯이 막 이렇게 얘에 대해서 싹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에 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래 파악을 하는데 노래 한 곡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 노래를 틀어보고, 녹음 잘 된 노래는 별 파악이 안 됩니다. 녹음이 또 너무 지랄 같은 거는 또 음악을 듣는 건 아니지만은 파악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할 때는 녹음이 쉽게 말하면 억지로 안 좋게 녹음된 거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인기 있는데 녹음 상태가 그 초점을 이어폰 위주로 녹음했느냐, 뭐 북셀프행 타입 위주로 녹음했느냐, 또 핸드폰 그 폰 소리 위주로 녹음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핸드폰 폰 소리나 이어폰으로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이어폰은 뭐 10만 원대 미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100에 99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에 1명 정도가 1000에 10명이겠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어폰 헤드셋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음원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핸드폰으로 듣는 사람, 또 이어폰도 10만 원대 또 OEM 이어폰 폰에 달려놓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듣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녹음을 하다 보면 고음이 좀 세기도 하고, 미드레인지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딱딱하고 강하게 넣을 수도 있고, 베이스가 또 북 하면서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녹음된 게 이어폰이나 핸드폰에서는 문제없이 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녹음된 것들을 넣어보면 문제성이 빨리 나타나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보컬 조용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악기 종류가 많고 좀 리듬이 좀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좀 넓게 녹음되고, 로 주파수와 하이 주파수 그 악기가 다양하게 있는 음악을 탁 틀어보면, 녹음 안 된 거는 듣기가 싫으니까 우리가 그런 음악들을 틀어보면 성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튜닝하기 전에 각각 스피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뭐 조용한 음악 뭐 보컬 틀어비고 감상용 그러면 뭐 파악이 빨리 안 됩니다.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과학 뭐 수학 이런 거는 노하우를 알려줘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수학 과학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우리가 많이 음악은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조금 좋아했고 어느 정도 뭐 이해력이 있는 뭐 중학생만 되더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알아듣습니다. 노하우지만은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제 제가 노하우라고 했던 그것이 과연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한가,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들으시는 분들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이고 음악을 많이 들었던 매니아는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지 못하고 지금까지 튜닝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냥 그 매니아 길로 그냥 가는 사람도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되는 말이지만은 제가 노하우입니다, 또는 중요합니다, 또는 진짜입니다, 요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귀를 기울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은 이렇게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짧아야 15분, 길면 30분, 좀 더 작업하는까지 들어가면 뭐 1시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뭔가 얻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많고, 유튜브로 통해서 뭐 수입이 한 달에 뭐 몇백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저도 편집 잘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게 오디오 이게 기술적인 테크닉을 이야기하고 말로 사는 거, 그리고 작업을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거, 공구를 다루는 거, 이런 거는 편집 전문가가 편집이 안 됩니다. 전달할 수 있는 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집은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통해서 많이 수입 발생하면 뭐 1시간짜리를 뭐 15분짜리로 진짜 압축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뭐 한 뜨듬뜨듬 거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간혹 습관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편집할 때 그런 것들을 쫙쫙쫙 잘라버리면 말 더듬는 거, 뭐 발음이 부정확한 거,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뭐 탁탁탁탁 잘라삐고 막 탁탁탁 맞추면 한 30분 이야기한 거라 5분으로 쫙 해버리면 완전 엑기스만 될 거 아닙니까? 말도 너무 고구절절 잘하고 뭐 안 좋은 건 빼삐신 게. 근데 그래 하면 제가 너무 수입이 발생하는 영상 유튜버도 아닌데 내가 너무 희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본 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고객들이 줄을 서서 내려온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일기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저 말이 따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꾸 이야기를 쓸데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걸 하는데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제 유튜브 내용에 참 좋은 엑기스적인 게 내가 봐도 참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장사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오고서 느낀 바를 탁탁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애사로 듣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보는 겁니다. 그만 이제 하고, 이게 디렉터를 어디에 다는가, 또 이제 조작을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게 스포티지 스포티지 MQ5 펠이죠. 이게 DSP 앰프에 블루투스 동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막 들을 수도 있겠죠. 동거리가 있으니까. 블루투스 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OEM 기계가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또 DAP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뭐 그냥 내 핸드폰 한번 들어볼까? 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다른 사람 유튜브도 나오니까. 제 유튜브 볼 때도 이제 그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행할 때, 운전을 많이 하실 때는, 저도 운전을 1시간, 2시간 할 때는 내 관심사의 유튜브를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유튜브를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니까, 맞다, 뭐 그런갑다 싶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 햇빛 잠이 오죠. 간혹 유튜브를 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전이 되거든요. 음악보다도 간혹. 그래서 이제 이 손님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핸드폰에 뭐 카카오 뮤직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유튜브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블루투스 좋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분명히 켤 거고 그러고 또 사람들하고 타고 가족들 탔을 때는 또 앞에 이것도 켜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음악 감상이 되고 심취되고 그렇지 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음악 감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차 소리 한번 들어봐봐 이거 뭐 어느 정도 그것 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EM 소리를 차라리 켜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음악 감상해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음악 그냥 내가 평소에 안 들어봤던 것도 요즘 음원이 많으니까 쭉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이제 오디오 소스가 여러 개 될 때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디렉트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억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면 좋더라라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니 간접 경험을 가지고 그럼 뭐 오디오를 한 번도 안 달아본 사람들이 그럼 뭐 이 디렉트 같은 거 다 달던데 나도 달아볼까? 꼭 OEM 하나만 있을 때는 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DAP가 있거나 내가 핸드폰도 사실 OEM에 블루투스로 들어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DSP 앰프에 블루투스가 있다면 OEM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OEM의 소리 그 색깔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구조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달아놨던 사람들도 뭐 DAP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핸드폰도 들어볼 수도 있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 또 어느 정도 뭐 아까처럼 DSP 앰프만 있지만은 나는 OEM 소리도 샵 사장한테 가서 뭐 한 판 돈 주긴 게 한 판 해다오 이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감을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현재 시간이. 그래서 이리저리 두루뭉실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것을 소스도 3개가 되고 해서 많이 만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많이 만질 수밖에 없으니까 핸들 밑에 가려놨는데 이쪽에 어디 밑으로 쳐박아끼는 것이기 하고 그래도 이쪽에 달아놨기도 합니다. 어쩌다 만질 거니까. 어쩌다 만질 게 아니니까 잘 보이는데 어쩌다 만질 거니까 이쪽에는 거시기 하니까 이쪽에 또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실제 불편하면 안 만져집니다. 조작이 잘 안 됩니다. 불편한 공간에 있으면. 그냥 달려있다는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뭐 요게 이상한 게 있을 때는 이것도 쓰기도 불편하고 처음에는 안 좋아했는데 그만 이거 달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주분은 아예 그냥 여 부근에 달아달라 합니다. 이 컵을 그냥 못 써도 이게 안 열리도 되겠네. 달아달랍니다. 근데 안 열리면 안 되죠. 열어야 되고 안 열릴 만큼 내려가면 여기에 USB 꼽는 거 충전기 이거 꼽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이쯤 있으면 이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괜찮죠. 그래서 문이 안 닫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차가 좀 깔끔해지고 싶은데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이런 선들이 꼽혀 있어도 이게 나와 있으면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손님은 아예 문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요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차주가 나중에 봤을 때 그래서 눈에 거슬리지 않고 좀 조작이 편리한 공간. 요 내려가면 또 운전할 때 조금 이게 시인성, 조작의 편의성, 접근성. 내가 기계를 만지고 싶을 때 쉽게 접근이 돼야 되고 기계 모양도 조작이 편하게끔 돼 있어야 되고 또 눈으로 쉽게 봤는데 확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성과 조작의 편리성, 접근성 그 3개가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 안전하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데 푹 열돼 있으면 뭐 조작 접근성 죽이지만은 이 판넬에 가리기도 하고 뭐 깜빡이도 그렇고 여기가 딱 좋은데 요래하면 또 다 안 갈아지지만은 바람구멍이 또 갈아지고 요거는 또 안전하지 못한 것 같고 요거다 이게 안 비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 단다 요쯤에 달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어디에 달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 행태가 불완전하게 보일 수도 안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몇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또 사람이 뭐 손 빼고 하다가 꺾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뭔가 이 전체적인 이
행태가, 모양이, 이게 차 구조가 좀 이렇게 운전하는데 좀 맑은 느낌이 쳐다봤을 때, 뭐 이상한 게 막 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뭐 안 좋다지. 그래도 이 모양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요 크기가.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짧고, 모니터 좀 옆으로 길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은, 뭐 또, 뭐, 이 회사에서 또 요것도 괜찮다 행기니까 사람마다 또 어떤 차는 또 이 모양이 낫고 어떤 차는 좀 낮고 긴 게 좋겠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요것도 다 쓰고 저는 이제 어떤, 뭔가 새로운 독립적인 것이 실내에 외부로 노출돼서 장착될 때는 조금 전에 말했던 안전성, 디자인 전체적인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게 붙었을 때 차 전체의 조화도 생각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작의 편의성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보는 겁니다. 이렇게 놔보기도 하고 이게 뭐 색깔이 이기니까 다행이죠. 다 까만 색깔하고 통일된 게네. 요리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쉬운데 너무 위로 휘떡 보니까 이게 뭐 뭔가 조화롭지는 못하다. 다른 물체가 장착은 됐는데 좀 조화롭지는 못하다. 요래 하면 이제 쓰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잘 보일 겁니다. 쓰기도 사용도 편하고 그런데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탁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전성은 좀 안 좋다. 어차피 요거는 요리 놔두고 그래서 이제 요리해 볼 수도 있건데 약간 요리되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뒤에서 봤는데 저 이상한 저기 뭐고 이라는 것보다 뭐 하나 달아놨네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모양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되면 또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밑으로 수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려보면 요리되면 요 라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더 내려오면 내려도 괜찮은데 요 라인이 생겨서 요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점 하면 툭 튀어나오지도 않고 좋은데 그래서 요것을 요 위에다 올려보면 요렇게 그럼 요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요 단차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다는 것보다도 요렇게 달아도 되겠고 잘 보이니까 쓰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밑에도 누르고 그래서 요렇게 한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만 이렇게 수그러진다면 이게 완성도가 이리 하나 요게 들어가는 시야 가리는 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열되어 있는 게 좋겠다. 그럼 이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피스를 콱 조할 수도 없고 어떤 이제 브라켓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하면은 더운 여름에는 또 떨어지죠 양면 테이프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각도가 한 70도, 60도, 한 60도, 70도 정도 수준에 요 기준으로 해갖고 60도, 70도 수준의 브라켓, 금속 브라켓을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뭐 금속 브라켓을 하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브라켓을 하든지 해서 플라스틱은 이렇게 이제 히얼락 하면 이제 열 처리를 하면 되고 브라켓 이렇게 이쪽에도 붙여야 되고 얘도 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조금 요만큼 넓은 물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금속 브라켓을 해도 되고 플라스틱 딱딱한 걸 이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만들 겁니다. 요 딱 선에서 해가지고 요 정도. 그러면 요 정도면 이제 보기도 쉽지 않고 얼핏 보면 이런 것들이 존재감이 잘 안 느껴지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같이 영상을 찍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왜 영상을 찍느냐? 이 단순한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일 때 이게 이제 오디오 작업이 끝나버리고 어쩌다 가게 사업에 놀러 왔는데 이 서장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면 대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이거 하나 다는데 뭐 장착비를 얼마 주세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작업할 때 지금 작업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몇 시간이 걸리든 이것을 완성을 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성을.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꾸 출고된 이후에 오가지고 뭐 이거를 돈을 줄 테니까 달아달라. 일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선도 또 뭐 다시 걷어내 빼내야 되고 짧으면 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완성을 지어버리는 게 이상적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일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쓰일기기 때문에. 그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밑에서 올라오는 그 기준으로 한 15도 각이면 시인성이 딱 좋습니다. 15도가 몇 번 잘라 본 다음에 해본 거라 15도 각도. 예. 이 앵글을 15도로 20도인가 보다. 20도. 이걸 했을 때 20도였는데 한 번 더 확인을. 20도. 네, 20도 각입니다. 20도 각으로, 요 각으로, 할 건데, 이 플라스틱, 빳빳한 플라스틱입니다. 이것을, 열 처리한 다음에 휘을 겁니다. 휘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휘을 수 있도록, 요 각 하나 만든 것을 기준으로 휘을 겁니다. 요걸 갖고 할 겁니다. 휘울 때 요거 맞춰가서 딱 휘우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저 밑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뒤편에 이 넓이가 있지 않습니까? 넓이가 기계보다 너무 이 판이 넓으면 보기 싫을 거니까 옆 측면에서 안 보일 만큼의 좀 넓어야 또 힘을 쓸 수 있으니까 100 정도 어차피 여기는 붙는 데가 없으니까 100 정도로 해서 폭이 100이고 아래 위에 붙는 각이 일단 100으로 100에 100을 해서 100이니까 열을 가하면 이걸 아크릴 휘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열 처리를 해서 그러면 붙이는 거는 이 플라스틱 판을 휘어서 붙이는 거는 요 찍찍이, 이 찍찍이가 일반 찍찍이가 아니고 암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요 공간에 서로 이빨이 맞으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엄청 좀 야무입니다. 이게 뗄 때도 좀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테이프도 또 야무고, 요거를 일단 붙이고, 디렉터는 이제 요거로 하면 두꺼워지니까, 이거는 왜, 이거 플라스틱 차체에 붙이는 거는 왜 이걸 하느냐. 거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하면 열받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야무고, 혹시나 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 하는데, 뭐, 안 되면 또 양면 테이프 중에서 좀 열에 강한 걸 붙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딱 반반 해가지고, 지금은 가공은 미리 할 필요 없고, 이제 열을 가할 부분에, 열을 가한 이제 꺾이는 부분과 안 꺾이는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딱, 요게 이제, 어차피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밑에 아랫단 부분을 조금 더 범위를 많이 두고, 요걸 딱 해서, 요 아크릴 같은 거, 두꺼운 거, 할 때도,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살짝
살짝 서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살짝 압축하고 이게 이제 맞는지, 이게 좌우가 균형 있게 들어갔는지, 요 아크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휘을 수 있습니다. 저쪽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48 정도 비슷하네. 48 정도. 그러면 이거 열을 가해서 휘을 때도 그냥 이제 이 휘하는 각도가 아까 기준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이 각도만큼 휘하면 되겠죠. 대충 보고. 제가 이제 휘어갖고 열이 식기 전에 기다리면 힘드니까, 약간 에어건으로 해서 살짝, 열을 가하면, 에어를 불어버리면 좀 빠르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적절한, 휘울 때 필요한 적절한 거, 이렇게 휘하면 되겠네. 그러면 살짝 열을 가하고 조금 더 압축을 더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크릴보다는 이게 약하니까 열을 오랫동안 안 가해도 아마 될 겁니다. 열을 가한 부분에 이게 약하게 이게 휘어지죠. 열을 가한 부분만.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돼도 뭐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떼가지고 요 각에 맞춰서 내려오죠. 이 정도. 이것도 원래 그램퍼로 찝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생각보다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좀 서툴러 보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어로 좀 살짝 불어서 열을 식히고,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보고 와야 되겠죠. 여기 로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가 이 각도가 맞나 안 보죠. 아닙니다. 아니네. 요 각도만큼 휘어야 되는데 내가 착각했습니다. 조금 더 휘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휘어야 돼. 요래 맞춰갖고 눌려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요리 끝을 드러내고 제대로 고정을 좀 하는 게 해놨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저 자체의 모양은 여기 열 처리된 건 나중에 도색을 해도 되고 나중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이 각도로 해야 되고,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이걸 조금 작아야 제가 이게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나무가 얇아서 쓰기가 좋아서. 작으면 소리 제끼기가 좋지 않습니까? 주둥아리 뭐든 뭐 이렇게 공구가 잘 준비가 돼야 뭐 일이 정확하고 잘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 나무를 대는 이유는 빳빳하게 균일하게 휘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 각도대로 해야 되는데, 이 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밖으로 빼야 되겠습니다. 열을 좀 가한 다음에, 덜어내서, 착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각이 돼야 되는데. 이 각이 이만큼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각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에어로 요거 이제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눌려주는 게 중요하죠. 좀 자그만한 여기 두 개 있으면 이럴 때 쓰면 딱 좋은 조그만한 거 이거 가운데만 이 각이 맞나 한 번 더 확인하고 각은 맞습니다. 그러면 에어로 살짝 이 정도로 해서 식을 만큼 잘 식어서
이 포면이 이제 차에 붙고 여기 디렉터가 붙을 겁니다. 도장을 살짝 해서 하면 되고, 이런 거는 열 처리된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은 새까마니까 뭐 이제 더 자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래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넣어보고 와야 되겠죠. 차에서 조금 아랫단이 조금 이제 길어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길어서 한 5mm 정도만. 하고 이제 약간 다듬질, 약간의 다듬질을 살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죠. 약간 이제 저 아래 차의 그 표면이 살짝 둥겁니다. 살짝 둥글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둥근 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열 처리해가지고. 그래야 양면 테이프가 붙어도 밀착력 있게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새까마니까 뭐 굳이 도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디렉터가 붙는 뒷부분이고, 안 되면 살짝 무광 페인트를, 라카를 다 완성되고 나면,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면 라카 페인트가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을 때 양면 테이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 접착력이 떨어져 갖고 양면 테이프보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디렉터 붙을 접착제, 이 부분이 양면 테이프가 붙을 접착제, 이쪽에는 양면 테이프가 이런 게 조금 까칠까칠하게 일대에 있으면 더 잘 붙겠죠. 양면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차하고, 이 넓으니까, 표면이 넓으니까 아마 잘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양면 테이프가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가 이제 열에 강한 거로. 자, 요 정도로 하고, 열 처리를 좀 해서, 차 표면하고 약간 비슷한, 그러면 이 부분을 열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열 처리를 해야지 싹 제껴집니다. 이 부분에 일단 열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희열 부분을 이 정도 하고, 이쪽에 열이 전달되면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누르면서 해야 되겠어.
이 정도. 이 정도.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식어버렸네. 이건 뭐 삐뚤 많이 잘려가지고. 이게 삐뚤 많이 잘려갖고. 지금 미리 접어놓은 저 부분에 열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크릴보다는 쉽죠. 아크릴 잘못하면 열 잘못 가면 이렇게 탑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양면 테이프 두께가 또 있으니까 잘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나 안 되나 또 보고 와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다. 측면에 살짝 보면 보이니까 측면 부분만 요거는 조금 제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상태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샌딩기로서 싹 깎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측면이 살짝 보이는 거 보여서 가공을 살짝 하는 겁니다. 위에도 조금 나머지는 이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수그리 뭐 보이는 안 비지만은 뭐 이제 샌딩기를 갖고 왔을 때 아까 했던 테두리를
요 정도는 도착 안 해도 되고, 요 측면은 이제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측면만 다듬질이 된 상태에서 하면은 뭔가 가공을 잘 했다는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는 가공이 전혀 안 된 성의 없어 보이는, 문제는 없지만 성의 없어 보이는 형태고, 그게 트렁크의 일부도 아니고 앞에 이제 실내에 사람이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중상 또 눈에 꼭 띄지도 않는 부분을 굳이 뭐 그렇게까지 또 잘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성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형태만큼 한 겁니다. 에어 물고 그럼 여기에 이제 매직만 칠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 측면에 칠하는 거, 가공하는 거를 영상을 안 돌리고 포즈 상태에서 해서 여기 매직 칠하고 장갑으로 사사사살 뭉떼서 이렇게 이제 해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가공을 했다는 느낌이 오고, 무성의한 느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랫단에, 요렇게 되니까 안 비지 않습니까? 요거는 디렉트를 집착할 집착제고, 이쪽에는 이 브라켓이 차치에 집착되는 접착제 표면입니다. 이제 장착을 해봐야 되겠죠. 요 각도가 되겠죠. 약간 1되니까. 저 올라오는 차표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요 제 엄지손가락이 보이는 각도입니다. 예, 그러면 다 이제 다듬었으니까 이제 부착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선이 요거니까 일단은 이제 요 브라켓 선 정확하게 이제 붙이고 이 브라켓은 이거 도장을 했습니다. 도장을 조명이 밝으니까 요것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조잡한 느낌이 있어서 요 양면 테이프 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도장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도장을 해서 더 이제 무광으로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브라켓만 단단히 붙이고 이제 튜닝이 완전히 끝나면 이후에 임시로 붙이다가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할 겁니다. 센터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볼륨이 이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조작할 때 요 변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 볼륨을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리 당길 수도 있지만은 일이 하나 이만큼가 하나 사용자가 쓸 때 크게 불편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선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일반 양면 테이프보다는 조금 이제 이게 일단 이만큼 떼가지고 이 표면에 잘 붙나 안 붙나. 이제 세차니까 왁스 같은 거는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래 붙여보고 이제 작업 완료되는 기간 동안 뭔가 좀 약하다 그럼 또 다른 또 종류의 테이프로 또 붙여 봐야 되겠죠. 이게 양면 테이프가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믿어보고 이거는 엄청 잘 붙네. 찰싹가루처럼 붙네. 그럼 뭐 이 표면이 이제 아까 사포질을 했지 않습니까? 둘러 가지고. 그래서 양면 테이프가 이 양면 테이프가 열에 좀 강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그런 이제 종류의
예, 양면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보고, 그럼 이제 이쪽 표면에는 찰싹찰싹 잘 붙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간단한 거지만은, 뭐 잘하려고 하면 원래 시간이 많이 먹습니다. 이것도 뭐 도장하면 또 공수가 한 개 빠진다고 싶어서 그냥 하려 했는데, 조명을 비춰보니까 또 측면에 빈개네 또 이렇게 또 도장도 했는, 도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도색이죠. 낙하로 뽑는 게. 낙하로 또 이게 멀리서 분사하면 좀 이렇게 완전 무광 파스텔 그 색깔이 나옵니다. 멀리서 분사했을 때. 요 양면 테이프 가지고 좀 더 이게 이 부분을 좀 양면 테이프로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차에 뭐 차 플라스틱 자체가 약간 기름기가 있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비비완 같은 거로 한번 닦으면 되는데, 비비완. 그런데 이제 일단 요대로 한번 붙여보고 안 되면 이제 비비완으로 닦아야 되겠죠. 또 양면 테이프로 가지고 조금 때를 좀 닦아보고, 비비완으로 닦으면 이제 이 재질이 정확하게 그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비비완으로 닦으면 때가 확실히 지고 좋기는 한데, 비비완은 이게 좀 화학적이었던 세정액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탈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완을 함부로 이제 쓸 수는 없죠. 이런데 닦으면 탈색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비비완이 탈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과감하게 못 써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붙을 건데, 만약에 잘 안 붙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짝 비비완으로 일부만 살짝 한번 닦아보고, 탈색의 변화가 없고 하면 이제 과감하게 좀 주변을 좀 닦아가지고, 이런 게 이제 앞유리 있는 데 붙으면 완전 싹 붙죠. 쫙싹. 그러면 요것을 약간 이제 양면 테이프 붙는 면적이 이제 이쪽이니까 잘 붙죠. 네, 잘 붙습니다. 요래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센터쯤에 오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밀어 넣어서 와,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이게 표면이 넓기 때문에 무게가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다음에 뗄 때는 이제 헤라 같은 거 넣어서 요리요리 하면서 제끼면 헤라 가지고 하면 표가 안 나죠. 야, 완전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로 조금만, 이게 너무 잘 붙으니까 요 붙여봐야 되니까 이만큼만 해서, 여기 뭐 딱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요만큼만 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차피 투닝이 끝나면 그때 양면 테이프를 적당하게 한 2겹 정도만 붙여서, 어차피 이 표면도 잘 붙는 표면이고 이 표면도 잘 붙는 표면이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가 열에 이게 강한 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리에 연정이 열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저 블랙박스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처럼 라인이 안 보이게끔 해서
예, 대충 그냥 예,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터치 해가지고 뭔가 볼 때도 이거 돌릴 때 숫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 볼륨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좋겠죠. 그거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쓰다가 뭐 이게 이리 들어갔는데 이게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는데 내가 팔이 좀 빨리 안 간다, 갈락하니까 막 이래야 된다, 이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때 또 떼모 되니까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디렉터가 장착을 완료했고, 결국 이 디렉터가 이제 볼륨도 써야 될 수도 있고, 볼륨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헤더 유닛, 과거에 우리 CD 들어가는 헤더 유닛과 같은 오디오 시스템 전체 컨트롤을 이제 하는 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당하게 볼륨을 한 90% 올려놨고 이제 여기서 볼륨을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또 핸드폰을 또 거치해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갈 저거 DAP 브레이크 볼륨도 요 핸드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볼륨이 된다 했습니다. 트랙 선택되고. 그러니까 볼륨은 꼭 여기서 안 해도 되죠. 블루투스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서 볼륨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 볼륨감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 볼륨감이,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고 해서 그대로 두고 이제 소스 선택할 때 쓰는 수준으로 하면 되겠죠. 색깔도 여기에 뭐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전압 볼테지 노는 기능도 있고, 여기서 화면을 또 뒤바꾸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전압이 나와 있어도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몇 번 그 메모리가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게끔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얼핏 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 붙어 있는데, 요즘에야 뭐 이런 TV 이런 것도, 모니터도 옛날에는 다 매립인데 지금 툭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이것도 뭐 이 차에 뭐 옵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디렉터 장착은 완료가 됐습니다.